여러분, 요즘 주유소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기름 한번 넣으려고 주유건을 들면 숫자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서울 기준 휘발유 리터당 1,950원, 경유는 벌써 1,970원, 조금만 더 오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 가격 2,000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이 기름값을 강제로 누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유가 최고 가격 고시제인데요. 이번 주 안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서 사실상 잠자고 있던 이 제도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왜 지금일까요? 오늘은 이 제도가 뭔지, 왜 지금 꺼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50년 전 전쟁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에서 보시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뱃길인데요. 폭이 불과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의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25%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길이 막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WTI 국제유가가 단 며칠 만에 배럴당 119달러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폭등하였어요.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직격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30년 동안 잠자던 제도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의 명절날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깐, 오늘 뉴스에서 주식 보신 분 계신가요? 호르무즈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증시에서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혜주로 거론된 업종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정유주입니다. SOL 같은 경우가 유가 급등으로 당일 19%가 폭등하였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GS 같은 경우도 자회사 GS에너지를 통해서 정유 사업에 대한 동반 상승이 나타났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유가 급등에 대한 수혜로 5%에서 6% 정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왜 정유사가 수혜이냐고요? 정유사는 원유를 사서 휘발유나 경유로 정제해서 팔게 됩니다. 유가가 오를 때 재고로 갖고 있던 원유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실제로 유가 1달러가 오를 때마다 국내 정유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약 4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욤키푸르,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새해의 10번째 날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음력 1월 10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이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명절 휴가를 떠납니다. 바로 그날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면적인 기습 공격이 시작됩니다. 방어병력이 얼마 없던 이스라엘 방어벽 이집트군이 불과 2시간 만에 돌파하게 됩니다. 전사자 208명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피해로 방어선을 뚫은 거예요. 개전 첫날 이스라엘 전차 150대가 급파되었고 전투기의 10%가 격추되었으며 이틀 만에 전차 300대 그리고 이제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집트 지휘부가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혹시 핵무기를 꺼내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 겁니다. 이집트의 사라트 대통령은 그의 전쟁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퍼즐 조각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과 닉슨, 그리고 워터게이트. 1973년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상대 선거 사무실을 불법 도청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1973년 2월에는 상원 청문회까지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닉슨 입장에서 이 전쟁은 기회였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워터게이트에서 중동 전쟁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닉슨은 니켈 그라스 작전을 시작합니다. 33일간 이스라엘에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한 건데요. 파괴된 것보다 훨씬 많은 전차와 전투기가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50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이
최신 미제 장비로 무장하고 반격에 성공합니다. 반격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영토로 쳐들어가려 하자 이번엔 소련이 나서게 됩니다. 이집트의 영토로 들어가면 이집트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제공하겠다. 여기서 전쟁은 멈췄고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했고 이스라엘은 운하를 돌려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하자 오펙 산유국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 야마니의 주도로 오펙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의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 야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감산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의 말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유가는 한 달 만에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이게 바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 충격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도 퍼집니다. 1973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2%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 75년에는 25%로 폭등합니다. 1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12원 50전이 된 겁니다. 서민들이 정말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받은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유를 원료로 쓰는 곳이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런 항공사들은 총 비용의 20%에서 30% 정도가 유류비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또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은 원료 나프타가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재료비에 대한 급등이기 때문에 판가에 대한 전가가 어려워서 마진이 축소됩니다. LG화학은 미-이란 전쟁 직후에 단 9일 만에 22% 급락이 나타났죠. 항공사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비행기는 연료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같은 비행기를 띄우는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요. 석유화학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석유 같은 것들이 전부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원재료가 비싸지면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유가가 폭등하자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냅니다. 첫 번째, 고강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이 캠페인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 광안리의 삼익 비치 아파트, 서울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를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지 않아요. 2개 층의 엘리베이터가 한 대인 구조입니다. 아파트 설계에까지 에너지 절약이 반영될 만큼 당시 절약 캠페인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최고 가격 고시제.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유류 제품의 소비자 최고 가격을 직접 정하고 공시하는 겁니다. 그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팔 수 없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기름값이 똑같아지는 거죠. 최고 가격으로 다들 맞추다 보니 가격 경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주유소들이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사은품으로 휴지를 주거나 주유할 때 차 유리창을 닦아준다거나 지금도 일부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이때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최고 가격을 평균 시세보다 살짝 높게 설정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서울 도심 주유소는 최고 가격 그대로 받고 지방이나 외곽 주유소는 약간 낮게 받는 대신에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한국은 이 제도를 무려 20년 가까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불만이 생깁니다. 국제유가는 내려가는데 왜 국내 기름값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지? 결국 1994년 유가 연동제로 바뀌고 나서 1997년 완전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바로 지금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겁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망이 막히면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죠. HMM이나 페노션 같은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항로 우회가 되고 운송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에 대한 운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고요. 페노션은 최근 SK에온에서 VLCC를 10척 추가 매입도 하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은 전쟁 상황에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국내 천궁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이라크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안보 긴장 시에 각국 국방비 지출에 대한 확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이번 사태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정유, 방산, 해운, 조선을 꼽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1973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1973년의 오일 쇼크는 가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비싸진 거예요. 공급 자체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은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름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최고 가격제는 가격을 눌러주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을 늘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이죠. 3월 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 민간 정유사 모두를 불러 모아서 석유 제품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계약도 취소 협상을 하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석유 비축량은 약 67일분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더해서 200일 이상 버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가 장기화된다면 단순히 비용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서 원료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에서 석유화학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원가가 급등하고 판가 전가가 어렵게 되자 마진이 급감하기 때문에 고유가나 공급 부족에 대한 장기화 시 실적 악화,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불가항력 선언이 뭐냐면 우리 잘못이 아닌 외부에 대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법적인 통보입니다. 기업이 이 카드를 꺼낼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정유주는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겠지만 장기화되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결국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가격을 눌러주는 것이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만간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차량 2부제입니다. 홀수날엔 홀수 번호판, 짝수날엔 짝수 번호판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죠. 4월경에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란 게 항상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기 때문에 1973년에 도입한 최고가격 고시제는 20년 가까이 운영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이번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큰 방향이 아니라 세부 시행 방안의 디테일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욤 키푸르에 대한 명절, 이집트에 대한 기습 공격,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그리고 미국의 무제한 이스라엘 군수 지원이 있었죠. 오펙은 보복 감산을 하였고 유가가 한 달 만에 4배 정도 폭등하게 되자 한국에 대한 물가도 25% 폭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최고가격 고시제가 탄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를 봉쇄를 하였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유주가 급등하고 항공화학주가 급락했다. 30년 만에 최고가격 고시제가 부활하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요 억제책인 차량 2부제 등도 나올 수가 있겠다. 세상의 경제는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반응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반응이 또 다른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명절을 맞아 휴가를 떠난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스캔들에 몰린 미국 대통령 닉슨이 사우디 석유부 장관의 한마디가 곁들여지면서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연결되어서 50년 뒤 우리가 주유소에서 느끼는 기름값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이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퍼즐 조각이 어디서 나올지 계속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